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공원 내 전동 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안타까운 사망 사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이동을 위해 애용하는 이 전동 킥보드를 놓고 도로 위에 무법자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안전 수칙을 잘 지켜 타면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불법 운행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10대 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60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네요. 네, 공원에서 이제 부부가 산책 중이었고요.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서 이동 중에 앞에서 자전거가 오니까 이것을 회피하고자 옆으로 갔으나 옆에는 또 보행자가 있었고 보행자가 이제 킥보드에 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은 6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9일 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이 남편도 부상이 있고 이제 치료 중인데 정신적 충격도 굉장히 커서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가해자 고등학생 2명은 지금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많이들 이제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원에서는 이게 불법이라면서요. 네, 이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쓰지만 네. 법상으로는 엄연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랑 같이 취급될 수 있는데 공원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도시공원법에도 이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나 이런 데 입구에 보시면 공원에서 이런 거 타지 마십시오. 저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것만큼 위험성 때문에 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금지된 행위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게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공원 내에 있는 도로를 도로라고 본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처리 특례법상 주의임으로 위반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서 위험성을 야기해서 사고로 사람의 어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이제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나아가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이런 전동 킥보드도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로 이제 추가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성년자이고 워낙에 이제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한 규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에게 얼마나 가중된 처벌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만큼 전동 킥보드의 사고가 굉장히 생명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늘고 있다. 예.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어떤 그 통계치를 보시면요. 네. 지난 3년, 4년간 70몇 명이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지금 사망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늘고 이 통계의 수치도 높아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이 처벌, 규제 그리고 보호 방안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불법 운행 사례가 많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들도 그러했습니다. 면허가 없었고 이게 뭐 도로였으면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고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이 관련된 부분들은 다 범칙금 대상입니다. 네. 즉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규제가 완화됐지만 사고가 일어나면서 규제가 많이 강화됐는데요. 예를 들면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2명이 타는 것, 그러니까 다인 탑승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4만 원 이하의 이제 범칙금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2명이 타면 하중이나 속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충격했을 때의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금지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고등학생들도 자유롭게 이것을 빌려서 2명이 헬멧 없이 면허 없이 이제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앞서서 규제가 많이 강화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더 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을 때도 아유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야라고 네. 했지만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거 많이 목격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고가 연달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와 또 킥보드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사건도 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에 대해서 상해 위험성, 사망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16세 미만 사용은 아예 금지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너무나 극심한데 또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도 의무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25km에서 20km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피해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업무 협약 형태로 이 전동 킥보드 사업체들 상대로 5km를 상한을 더 줄이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부도 신경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또 완벽한 대책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지도적인 교육 캠페인도 중요하고 특히 경찰도 교통경찰도 하는 일은 많겠지만 안전관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헬멧 쓰지 않고 2인이 타는 것들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명사고가 없도록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인기 유튜버 찌양을 공갈 또는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죠. 일명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찌양 측이 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를 했고요. 추가 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청자의 이의를 위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찌양이라는 유튜버의 어떤 약점을 알게 된 다른 유튜버들이 이것을 공개한다, 협박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사건이고요. 관련된 사람은 구제역, 전구증 등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카라쿨라 같은 경우는 찌양과 직접적인 어떤 교류는 없었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다만 구제역, 전국진 등을 수사하면서 밝혀지는 추가 가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찌양 측 변호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고소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소하지 않다가 이게 어떤 경위로든 언론에 이제 제보되면서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된 건데 제2의 찌양, 제3의 찌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찌양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비밀, 개인적인 범죄 피해 사실을 약점으로 들고 이것이 공개되면 좋지 않을 것이니 입막음 비용으로 이제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라는 것이 찌양 측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지금 구제역 측에서는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미 고소를 당한 유튜버들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예. 유튜브 쪽에서도 수익 창출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다퉈서 사과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서 찌양 측에서 직접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찌양 공갈과 관련해서 구제역이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7건인데 어떤 영향을 수사에 미칠지도 짚어주시죠. 구제역 주장은 내가 5,500만 원을 받았는데 공갈로 받은 돈이 아니라 찌양 측에서 내 이런 비밀을 지켜주는 용역을 해줘. 다른 사람들이 이걸 폭로하지 않게끔 관리 용역을 해줘. 그 비용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했다는 거죠. 네, 공갈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네. 업무상 용역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용역 대금이니까 나는 공갈에 갈취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찌양 측 변호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 협박과 공갈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형식적으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도 있어서 만약에 찌양 측이 적극적으로 용역 대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이런 인터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서 양쪽의 입장이 지금 대치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정황, 목격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공갈죄가 성립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수익 창출 조치는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도 적극적으로 이런 악성 콘텐츠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고 수익을 추징 보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의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뭐 집행유예도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협박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범행을 막을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수익에 대한 어떤 이익 때문에 남의 사생활이나 남의 약점을 폭로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정으로 이제 유튜버 수익 한 2억 원대를 이제 추징보전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격권을 해치면서 방송을 해서 그 방송 수익도 이제 범죄 수익으로 환수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봉화에서 벌어진 마지막 소식, 오리고기 농약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은 주민들이 잇따라 중태에 빠지면서 3명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1명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처음에는 식중독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식중독 증세랑 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침을 흘린다던가 호흡이 마비된다든가 근육이 경직된다는 큰 피해가 야기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한 어떤 약물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충제라든가 그 악성 물질을 흡입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경찰의 자연스러운 시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피해자들 위에서 이런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엔도설판, 뭐 유기인제라고 하는데 네네.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 양이 들어와서 이런 증상이 나오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해칠 의도로 즉 중상해, 상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충제 등을 이 음식에 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동선을 추적해서 과연 어떤 음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뭐 첨가를 했다라는 네. 의미로 볼 수가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도 5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충제, 농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썼을 때 제2, 제3의 어떤 피해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57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이 지금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CCTV 탐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농약 같은 성분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연 해독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고령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범죄,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모방 범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5년, 16년, 18년도 농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던 농약 사이다 사건. 여기는 이제 현재 무기징역 받고 국내 최고령 무게수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살충제를 탄 것이라면 비슷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양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럼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예.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그 경북 사이다 사건 같은 경우도 2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야기됐고 네. 청송에서도 소주를 먹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서 고령인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농약, 살충제 여러 가지 악성 물질을 남들에게 고의로 먹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했는지 좀 밝히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동네 주민, 이웃 간들의 평화를 완벽하게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누가 주는 물 한 잔 얻어먹지 못하는 어떤 마을의 불화를 야기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